이 위에 엄청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제가 쉽게 막 말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현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또 할 거고, 야, 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제 메모지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GA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험 대리점, 영업 전반적인 부분을 좀 국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험업계에서 특히 더 많이 작용하는, 소개가 유치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그냥 소개해줘서 왔는데 저 사람 권한 아래에서 내가 지금 놀아나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좀 너무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고, 제 구독자분들한테만이라도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회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좀 그래도 나름 뭔가 생각을 자꾸 확장시키고 열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다른 회사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넌 내 밑에 입사했으니까 영원히 내 밑에서 근무해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알려드리면 아마 저희 조직 관리자분들은 난 진짜 우리 회사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회사에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회사 대표가 있어요. 보험사 조직이 뭐 팀장, 지점장, 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그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B라는 본부장이 있어요. C라는 본부장이 있고요. D라는 지점장이 있어요. E라는 지점장이 있고요. F 지점장이 있고요. G 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죠. 이 안에서 선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보험의 커리어가 정해집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대표랑 B라는 본부장이랑 E라는 지점장이랑 이 밑에 H 팀장이 입사를 해요. 자, H 팀장이 입사를 해요. 그럼 이 H 팀장이 본부장이 되거나 내가 대표가 되고 싶다. 얼마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업계의 현실이 그래요. 자, H 팀장이 입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 E라는 지점장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H 팀장이 이 밑으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H 팀장이 E라는 지점장을 뚫고 승격을 하려면 이 둘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승인이. 보통 그렇습니다. 이 둘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H 팀장이 입사해서 먹는 오버라이딩이 있잖아요. 오버라이딩을 줄여가면서 이 사람을 쉽게 승격시켜 줄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업계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쉽게 뭔가를 이렇게 내 걸 포기하면서 올려주거나 하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똑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A 대표하고 G라는 팀장하고 중간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G라는 팀장하고 H라는 팀장하고는 똑같아요. 똑같이 근무를 해요. 근데 내 위에 지점장, 본부장이 있어요. 근데 이 팀장은 위에 지점장, 본부장이 없어요. 중간 단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대표가 G라는 팀장이 실적이 올라오면 맞게 알아서 승격시키고 수수료도 올려주고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팀장으로 입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H 팀장이 좋을 것 같아요? G 팀장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G 팀장을 무조건 선택해서 입사를 할 겁니다. 내가 팀장을 할 거면. 내 위에 그래서 누가 있는지를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수료도 못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옮겼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내가 회사를 차려야겠다. 나는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 라고 해서 계약서를 좀 작성을 했죠. 저는 사실 제 위에 누가 있고 누가 나를 통제하고의 개념을 저는 이제 좀 싸그리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상에 제가 모시는 대표님이 있긴 하지만 저한테 조직에 관여하거나 수수료 유례를 관여하거나 제가 산하 조직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금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지. 저는 그래서 3년 전에 제 회사를 이직하기 전에
GA 업계에 1위부터 한 20위까지의 대표님들을 거의 대부분 다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중간에 저를 소개해준다? 아, 필요 없어. 오히려 안 만났어요. 내가 직접 전화하고 내가 직접 명함 주고 찾아가서 만났지, 누군가가 나를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 대표를 만나겠다? 저는 그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꿰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하고 당장 만나가지고 딜을 하는 계약 조건과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계약하는 조건과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산하 본부장이나 지점장님들 같은 경우에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은 정말 해피한 거죠. 왜냐하면 저하고 그분들 중간에 누군가가 껴가지고 오버라이딩을 받아가거나 이 사람의 권한 때문에 이 사람을 놓쳐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조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저랑 같이 근무하는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지점장님들이 사실은 저를 믿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영업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직도 없고 그냥 영업가족이야. 근데 이 팀장 밑으로 들어가겠어요? 이 팀장 밑으로 들어가겠어요? 여기 직할 바로 밑으로 들어갈래요? 자, 여기 팀장 FC 1번 1번. 자, 여기 2번 2번. 여기 직할, 대표 직할 3번. 저는 3번을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다 총괄하지를 못해요. 제가 어떻게 뭐 수백 명의 FC를 다 총괄합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번, 2번을 가도요, 이 관리자들이 정말 그 좋은 사람이고 욕심을 좀 버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케어를 잘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3번보다는 1번, 2번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관리자로서 성장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좀 수수료를 좀 높게 받아야 돼서 좀 권한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나는 꿈이 막 한 두세 명 팀장 이게 아니야. 한 100명, 200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관리자면 무조건 3번으로 와갖고 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서 하는 것과 중간을 거쳐서 하는 것과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오픈하는 순간 다른 회사 중간 관리자들, 우리 중간 관리자분들도 이거 조금 내가 좀 불리한 위치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회사의 본부장님들이나 지점장님들한테 모든 입사 운용을 지적 배분을 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쉐어를 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의 마인드가 내가 3번만 계속해서 욕심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을 더 키워주고 더 밀어주고 시장도 제공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지역이 멀면 사람도 더 밀어주고 더 케어해주고 전체적인 성장을 바란다 라고 하면 이 밑에 가든 어디를 가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사를 정말 잘 선택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 패스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한 1년 전에 한 월납 100에서 200 정도 못하는 FC,를 지금 한 1000에서 2000 정도 하는 본부장으로 또 만들어내고, 유튜브로 입사문이 오는 분들을 제가 또 다 보내드려요. 같은 서울권이지만 제가 안 하고 조금 더 사무실이 가까우니까 보내드리고, 그래서 경력이 좀 몇 년 되시는 분들한테는 욕심을 좀 부려서 사무실을 좀 내라. 내가 거대한 이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네 입사문이 다 밀어줄게. 실제로 밀어줍니다. 오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뭐 민망할 정도로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밀어주고 그렇게 조직이 성장해 나가는 걸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제가 욕심을 부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 위에 엄청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제가 쉽게 막 말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현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또 할 거고, 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제 메모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기까지 가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만 이게 계속 더 올라가고 진짜 이 탑을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그런 거예요. 또 이런 걸 보완해서 단점으로 만들어낸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뭐 자동 승격, 뭐 몇 명 하면 자동 승격하고 여기서 나오는 걸 여기 조금 이렇게 하고, 그 자동 승격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키워놨는데 다 떠나버려요. 그런 경우도 또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시끄럽더라고요. 뭐 FC들 여기에 있는 거를 자기가 여기 다 제껴버리고 자기 직할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막 이런, 제 상식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저는 보험 조직이나 영업 조직에서는 최상위 관리자를 만나서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저는 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한 걸 수도 있고요. 이기적인 걸 수도 있고요. 지름길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 저연차 같은 경우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업계를 보면서 굉장히 이직이 잦잖아요. 굉장히 이직이 잦은 이유 중에 하나를 들여다보면 이 상위 관리자와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고, 내가 입사할 때는 뭐 해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 입사하면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고 경험을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본인들이 그냥 최상위 관리자가 되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정말 재미있고 뭐랄까 관리자하고 잘 맞는다면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날 수 있는데도, 관리자분들이 좀 그 뭐랄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려줄 건 내려주고 또 올려줄 건 올려주고 그만큼의 실적을 올렸으면 좀 대우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윈윈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다음 영상은 제가 어디까지 이 조직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지까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